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운행을 마칩니다. 1회 평균 탑승객이 18명에 그치면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신형 열차 도입까지 해가며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셔틀 열차 종료 안내문을 승객들에게 나눠줍니다. 오는 18일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셔틀 열차가 17일까지 운행이 종료되거든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셔틀 열차는 KTX가 진입하지 않는 광주역 이용객의 고속열차 환승 편의를 위해 2016년 개통됐습니다. 1,000원으로 광주역에서 송정역을 1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루에 30번 운행하는데 이용객은 520명 정도였습니다. 1회 평균 이용객이 18명에 그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존폐 논란이 해마다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철도법에 따라 디젤 엔진의 운행이 올해까지로 마감되면서 셔틀 열차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형 전동 열차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자 광주시와 코레일이 셔틀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구 연한도 좀 초과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한 1, 2년 더 운행을 했었어요. 연장해가지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코레일에서는 이 셔틀 열차의 안전성 때문에 연장이 어렵다. 셔틀 열차를 신형 전동차로 바꿔 계속 운영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셔틀 열차가 종료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정역까지 가는데 뭐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버스 타고 가면은 뭐 1시간 넘게 걸리고 환승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불편해요. 코레일과 광주시는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기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에 더해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가 끝나는 2026년이면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전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가슴에 있는 빛나는 물체는 바로 인공 태양을 표현한 겁니다. 환경 오염이나 연료 고갈, 폭발의 위험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요. 정부가 인공 태양으로 대규모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나주 지역의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가 입지 선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물 수소 1g만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인공태양. 마치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 분자들이 헬륨 분자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2050년도까지 인공태양으로 대규모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상업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핵심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겁니다. 기술이 있어야 그걸 적용한 실험 장치인 실증로를 만들고 상업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대가 핵심 기술 선점에 뛰어들었습니다.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등을 연구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험 설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에너지 인재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학계와 연구계의 교류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나라가 실증로를 만들 때 들어가는 16테슬라짜리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그런 자석을 만드는 시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대학에서 길러지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앞으로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산학연 협력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과 나주, 에너지공대 등이 한국전력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인공태양 포럼을 열었습니다. 핵융합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핵융합 관련 업체 7곳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확산된 성과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산업계와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합쳐져서 진행이 돼야만이 이 같은 움직임이 정부가 내년 공모할 것으로 보이는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구소가 나주에 들어오면 일자리 확대와 인구 유입뿐 아니라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 이후 업체 300곳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나주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영암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영암 유경 오리농장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히고 농가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올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남 3건을 포함해 전국 15건으로 늘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제3자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 퇴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 전남경찰청 경위에게 승진 청탁 목적으로 받은 수천만 원을 앞서 구속된 이모 경감에게 건넨 혐의로 전남경찰청 퇴직 경찰관 정모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감은 받은 뇌물을 브로커를 통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심정지 상황에서는 빠른 응급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큰 도움이 되지만 소규모 체육시설 등에는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다른 남성이 자동 심장 충격기 안내음에 맞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테니스 동호인 대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경기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휴가 중이던 현직 소방관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남성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환자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합심으로 해가지고 이 같은 심정지 상황의 생존율은 7.5%.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2배 이상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큰 도움이 되지만 비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 사고 당시 테니스장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어 200m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있던 자동 심장 충격기가 사용됐습니다. 현재 목포 시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체육시설은 5,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 3곳뿐.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체육시설은 비용과 관리 등의 문제로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곳은 법적 의무 기관이 아니더라도 상시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그런 시설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람은 연간 3만여 명. 5분 남짓의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일상 속 관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동심장 충격기 확충 의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도심 곳곳에 5.18 사적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오히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장소들이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이들 사적지를 찾아 현장에서 느낀 그 느낌을 펜과 연필, 만년필로 담아낸 작품을 전시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80년 5월 투사해보가 제작되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곳. 색바랜 페인트와 잿빛 하늘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재판을 받아야 했던 곳.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김정업 씨에게는 남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갈 뻔했고 여기도 갈 뻔했던데 마치 여기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기억이 항상 남아가지고. 어반 스케쳐스 광주에서 활동하는 22명의 시민 작가가 선보이고 있는 작품은 200여 점. 지난 3월부터 광주 전역의 사적지를 직접 찾고 주먹밥도 함께 나눠 먹어가며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림 경력 1년차 새아이 엄마는 덕분에 좋아하는 그림도 마음껏 그리고 더 떳떳한 엄마도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좀 더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뿌듯했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여행지 바로 그 현장에서
현장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화구 역시 펜과 연필에서부터 만년필과 마커까지 비교적 친숙한 도구들을 쓰기 때문에 자유롭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림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화라든지 수채화의 고퀄리티의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대다수여서요. 5.18을 흘러간 과거가 아닌 일상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28년 만에 붙잡힌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 사건의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김상규 판사는 지난 1994년 12월 조직원 11명과 함께 서울 강남 뉴월드 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서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치밀한 계획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이 밀항에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구례 피아고래 68mm, 담양 56, 장성 상무대 50.5, 광주 31.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